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살인의 추억 등 한국에서도 장기 미제 사건이 아직도 많은데요. 미국에서도 유명했던 장기 미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롱 아일랜드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근데 바로 올해 7월 14일 결국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에서 사라진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그럼 이 사건이 어쩌다 이리 주목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오늘 박스토리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시작은 길고비치 살인 사건으로 2010년 12월 24세의 멜리사 바르텔레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명의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롱 아일랜드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내구의 시신 길고비치의 4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르텔레미, 메간 워터만, 앰버린 코스텔로, 모린 브레이너드 바네스였습니다. 이 시신은 모두 마대자루에 쌓여 길고비치 0.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2011년 봄까지 살인 희생자의 수는 8명의 여성과 알려지지 않은 남성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10명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살인사건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2010년 5월 셰넌 길버트라고 불리는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통해서였죠. 셰넌은 뉴저지에서 온 24살의 여성으로 매춘부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롱 아일랜드 오크비치에 있는 고객의 집에서 나온 다음 4시 51분경에 911에 전화를 해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도망쳐 나온 집에 이웃집으로 도망가서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는 도망치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이후 반년 뒤인 오션파크웨이 도로 근처에서 2010년 개를 끌고 훈련 중이던 경찰관이 첫 번째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희생된 10명은 대부분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체를 발견했음에도 수사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범인이 한 명인지 여럿인지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2011년 11월에는 롱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 1명이 10명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범인은 20에서 40대쯤 되는 백인 남성으로 롱 아일랜드의 남쪽 해안가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마대자루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 프로파일러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인은 지역 주민의 머리가 좋고 겉보기엔 그냥 평범하고 친절한 이웃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자의 휴대폰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조롱할 정도로 대담하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붐벼 CCTV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만한 곳만 골라 움직이기에 경찰이나 그 관련 인물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아무래도 매춘부라는 상황 때문인지 경찰의 조사가 무성의하다는 커뮤니티의 반응이 많았으며 미국에서 유명한 커뮤니티인 레딧과 온라인 탐정들이 나서서 범인을 직접 찾으려는 조사를 하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할 정도로 정말 경찰의 조사가 진척이 없었던 탓에 장기 미제 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해 7월 14일 뉴욕주 매서피쿠아 파크에 거주하는 렉스 휴어먼이라는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렉스 휴어먼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냥 평범한 한 50대 남성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으며 뉴욕에서는 여러 유명 인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던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랐으며 길고비치 인근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FBI는 이렇다 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2022년 3월 살인사건 발생 전날 목격자가 봤다는 것과 일치하는 차량을 특정해냈습니다. 뉴욕주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차량은 검정색 쉐보레 아발란치였는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날 당시 렉스 휴어먼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FBI는 렉스 휴어먼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증거를 잡기 위해 렉스 휴어먼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FBI가 렉스 휴어먼의 휴대전화 기록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그가 선불폰으로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했으며 살인사건 희생자 4명 중 3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가명으로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가학적 포르노 영상을 검색하고 길고비치 연쇄 살인사건 희생자 사진과 관련 기사를 반복적으로 찾아본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말경 수사관들은 휴어먼이 먹다 남은 피자 상자를 맨해튼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밖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발견하고 수사관들이 포착하여 수거를 했는데 상자에는 그가 먹다 남긴 피자 테두리 조각이 들어있었고 FBI는 피자 상자를 수거한 뒤 법의학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피자 테두리에서 나온 DNA를 살인사건 희생자 시신을 싸맸던 마대자루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것과 전혀 다른 머리카락의 DNA를 비교했고 두 DNA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습관대로 무심코 먹다 버린 피자빵 조각에 의해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3건의 살인사건으로만 기소된 상태로 나머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 범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 기준으로 피해자는 약 10에서 18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는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1급 살인사건과 2급 살인사건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치 한국 영화의 추격자를 보는 듯한 그런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여전히 확인된 증거 외에 나머지 희생자에 대한 범죄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종신형을 면치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웃에 있을 법한 그리고 그는 정말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에 그의 집은 고작 길고비치에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선불폰까지 사용하며 피해자를 매춘부로 특정 지은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실종되어도 실종 신고가 덜 들어올 것을 예측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사람이 무서운 순간입니다. 오늘의 박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